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윤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긴 장마 끝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요새는 여름이 더워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럴 때 온열 질환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우리가 흔히 일사병이라고 알고 있는 열탈진이 있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온열 질환인데요.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체온이 37도에서 40도 미만까지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열로 인해서 땀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수분과 염분이 제대로 보충이 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과도한 땀으로 몸이 축축하고 창백한 피부와 극심한 무력감, 피로, 오심, 구토, 근육경련, 현기증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인간의 체온 조절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인체는 뇌의 시상하부에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인간은 적절한 체온을 유지를 해야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체온일 때는 이를 감지를 해서 열을 생산하는 몸떨림이라든지 열을 보온시키도록 혈관을 수축하거나 학살을 돋게 만들어서 이에 대응하죠. 또 높은 온도일 때에는 이를 감지해서 열 손실을 유도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해요. 즉 땀을 흘리게 만들거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인체는 36.5도에서 36.7도씨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정상 체온의 범위는 35.9도에서 37.2도 사이입니다. 흔히 새벽이나 아침에는 체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오후에는 체온이 높은 편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발환작용이 과도해지면서 열탈진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열사병으로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경고,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고온에 방치해 둔다면 열사병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실신이 있는데요. 인체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특히 피부 쪽으로 혈류를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게 되면 열실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온은 아직 정상 범위인 경우가 많고요. 의식 상실이 일어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경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고온에서 과도한 시체 활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수분은 보충해주면서 염분은 보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기가 쉬워요. 즉 전해질 불균형으로 근육에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서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서 근육이 떨리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번째, 열사병이 있는데요. 온열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열사병이랍니다.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서 이제 내보낼 땀도 없고 뇌의 체온 조절 중추마저 기능을 상실하여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입니다. 특히 심부 온도는 40.6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열탈진과는 달리 몸에 땀이 없고 건조하게 됩니다. 경련, 혼수, 또 신경계 이상으로 의식소실까지 올 수 있으며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응급상황입니다. 저혈압, 부정맥, 심부전 등을 동반할 수가 있고요. 다발성 장기부전이 일어나게 되면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만 합니다. 폭염 속에 장기간 야외 활동이나 고온의 밀폐된 작업 환경, 또 폭염 속 주차된 차량 내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을 때, 또 사우나 등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열에는 해열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폭염 속에 음주 후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했다는 뉴스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한낮에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갈 때에는 3시간만 주차를 해두어도 차 안의 온도는 80 내지 90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낮에 덥지도 않은데도 주차된 차 안의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2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즉 외부 온도가 20도일 때 차 안의 온도는 4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캔음료는 폭발하고 라이터도 폭발하고 또 크레파스는 녹아내리는 실험을 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특히 땡볕에 아이를 차에다가 두고 내린다든지 아니면 반려견을 두고 내린다든지 이런 행동은 정말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열 질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높아진 체온이 빠져나갈 수 있게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벗겨주고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낮게 하여서 눕게 합니다. 열 탈진 정도인 경우에는 의식이 있을 경우에 이온 음료나 물 등을 마시게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응급조치에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서 수액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사병과는 달리 열사병으로까지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응급상황이므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시고 119를 기다리는 동안에 빨리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를 행하여야 됩니다. 시원한 그늘로 옮겨서 옷을 벗기고 물을 뿌리거나 젖은 수건으로 몸을 감싸서 체온이 빨리 낮아지게 해야 되며 에어컨이나 선풍기, 부채 등을 이용해서 체온을 더 낮춰줍니다. 또 아이스팩이 있으면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끼워주는 것이 좋고요. 119가 도착하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을 경우에 사망률이 무려 40%에 이르는데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을 잘 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률을 1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겉체온만 낮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부체온까지 빨리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은 반드시 잘 구분해서 대처해야 되고요. 열사병은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해준답시고 음료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혀서 질식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할 행위입니다. 구급차에서 수액으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엄청 높아져 있는 이때에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도 습도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늦더위가 찾아와서 9월 초까지 더위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요새 도심은 자동차로 인한 배기열과 또 아스팔트로 온 땅을 다 덮어놨잖아요. 녹지를 다 없애고 건물을 다 지어버렸기 때문에 도심에 열이 갇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에어컨 실외기가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도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내의 냉방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 몸에 수분이 부족한 이미 탈수가 진행되어 있는 노인들, 심혈관 질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에서 작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밭일한다고 농사일 나갔다가 열사병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병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기가 쉬운 데다가 또 몸에 이미 탈수가 진행되어 있기가 쉽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더운 환경에서 작업할 시에는 중간중간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시간 작업하고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정기적인 휴식 타임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과 소금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야외 작업 시에 필수적으로 챙겨가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 쇼크가 오기 쉽기 때문에 포도당도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외출 시에는 양산, 챙이 넓은 모자, 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은 흰색에 가까운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고요. 꽉 끼는 옷은 체온을 높이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느슨하고 헐렁한 것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 계통의 옷을 입게 되면 검은색 옷을 입을 때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양산이나 파라솔은 검은색처럼 짙은 색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합니다. 이게 양산이나 파라솔이 그 열을 다 흡수해버려서 나에게로 전달되는 복사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내 몸에 닿는 옷이나 모자는 흰색을, 내 몸에 닿지 않는 양산이나 파라솔 같은 것들은 짙은 색을 쓰는 것이 좀 더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다섯째, 커피, 에너지 음료, 술과 같은 것들은 탈수를 일으켜서
온열 질환이 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섯째, 평상시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찜질방, 사우나, 불가마 등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난 뒤나 운동을 심하게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다음에 사우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등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새겨 들으세요. 일곱째, 도심에서 외출 시에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얼른 에어컨이 가동된 실내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한낮에 장시간 야외에서 체육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밖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내에서 체육 활동을 하거나 한낮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을 항상 휴대하여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도록 합니다. 아홉째,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평상시보다 염분 섭취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에 건강관리상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건강관리도 좋지만 때와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